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 지역 주요 상업지역마다 공실 문제가 계속되면서 거리가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상가도 텅 빈 곳이 많지만 한번 침체된 분위기를 다시 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김초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길게 뻗은 금남로 양옆으로 6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금융 분야 등 크고 작은 업체들이 자리 잡았는데 자세히 보니 임대 표시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금남로와 충장로의 사무용 건물, 즉 오피스 공실률은 45%로 절반가량 비어있는 수준입니다. 경기 안 좋다 보니까 창업할 사람도 안 하고 막 그러죠. 다 망설이고. 바로 옆 충장로의 상권 침체는 여전합니다. 금남로 오피스의 사용 인구마저 줄어드는 등 공실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2년 동안 우리 충장로 1, 2, 3가 건물주들을 설득을 해서 한 70% 정도는 2분의 1로 반값 임대료로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공실이 많거든요. 심각합니다. 전남대 주변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후문 대로변에 따라 걸으면 임대 표시가 붙은 상가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문을 연 상가가 거의 없는 건물도 적지 않습니다. 3층 이상,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을 중대형 상가로 보는데 전남대 인근 공실률은 약 40%입니다. 신흥 상업지역인 첨단 1지구는 어떨까?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부터 다시 1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너지타워를 중심으로 한 일명 시리단길로 불리는 주요 상권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시너지가 만들어놨던 건물들이 운영이 된 곳은 세입자가 나가고 이제 무분별하게 상권이 이루어지고 시너지는 손 들어불고. 코로나 이후 계속된 부채와 인건비 상승,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폐업이 상업지역 공실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각 상권별 특성을 이해한 지원 정책이 부재한 것도 문제로 지목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주한 스리랑카 대사가 자국 노동자의 지게차 결박 피해가 발생한 전남 나주를 찾아 유감을 표명하고 이주 노동자 권익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사비트리 파나보케 주한 스리랑카 대사는 오늘 나주시장, 전라남도 인구정책 이민국장 등과 만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으나 나주시가 적극적인 인권 존중 의지를 가지고 있어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주 거주 외국인의 3%를 차지하는 스리랑카인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한 외교단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 혐오 정서,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당, 병원 등을 사칭해 식당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은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만 100건 넘게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구매 대납을 요구하는 공통수법이 쓰이는 만큼 절대 선입금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50대 김모 씨. 이달 초 가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포의 한 병원 내과 과장인데 이틀 뒤에 회식을 하고 싶다면서 13인분을 예약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약 당일 다시 전화를 걸어 회식 때 마실 와인을 대신 구입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와인 매매는 사업자끼리만 가능하고 본인은 일하고 있어 외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사업자는 사람한테 그 물건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나한테 전화가 명함을 주면서 사장님이 구입해달라 이렇게 전화가 온 거죠. 연락해보니 와인이 워낙 고가라 선입금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내어줄 수 없다고 해 350만 원씩 3병, 총 1,0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예약 시간이 돼도 병원 직원들과 주문한 와인은 도착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 두절돼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사전에 병원에 연락해 해당 과장이 있는지도 확인했고 와인 가게에서도 사업자 등록증까지 보여줬기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과장이라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실제로 내가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믿고 이렇게 했죠. 올해 전남에서 신고된 노쇼 사기는 모두 128건, 피해액만 18억 5,100만 원에 이릅니다. 전남경찰은 현재까지 4명의 피의자를 검거했지만
대부분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수사의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수사 중에 나타난 범인들은 주로 동남아 쪽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지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해외 인터폴 등 협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노쇼 사기의 범행 수법과 예방법 등을 담은 전단지를 만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협회에 배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단체 예약 접수 시 해당 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해 소속 직원은 물론 예약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물품 구입을 대신 해달라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라고 판단하고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높은 습도와 폭염으로 여름철 선박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다 위의 선박 화재는 인명피해와 해양 오염으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밤바다 위 선박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접근해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지난 16일 새벽 1시 5분 여수시 신북항 해상정박지에서 석유 제품 운반선과 용달선에 불이 났습니다. 펑하는 큰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오르면서 목격자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이불로 배에 탄 1명이 숨졌고 2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운반선 안에는 유해 화학물질 2,500톤과 연료유 100톤이 적재돼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다 위 선박 화재는 높은 습도와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해해경청이 지난 3년간 관내에서 난 선박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174건 가운데 8월에만 25건이 집중됐습니다. 최근에는 기관실에 연결된 전선에서 시작된 전기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선박 화재는 고립된 공간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화학물질이나 연료가 바다로 유출되면 대규모 해양 오염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주기적인 화재 예방과 대비가 중요합니다. 선주분들이나 이제 선원분들께서는 전기 설비를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취급하시는 인화물질을 관리하시는데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면. 한편 해경은 여수시 신북항 선박 화재에 대한 선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당국이 전담 대응기구를 가동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전국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표본 감시를 한 결과 5주 전 101명이던 코로나19 환자가 최근에는 220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전국 지자체는 방역 물품을 긴급 확보에 배부하고 모니터링 의료기관을 늘리는 등 선제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10년간 40번 넘게 입원해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극심한 신경통증 등을 호소하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41번 입원하고도 침술 등 보존적 치료만 받은 점, 외출과 무단 외박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해 과잉 입원 치료로 판단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